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문제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뤄온 바가 있었는데요. 감사원이 어제 전현희 전 위원장한테 사과를 했고요. 공수처는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 또 여러 정치 현안이 있는데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특히 의원님을 향해서 따로 또 사과를 했던데 일단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좀 그동안 제가 받았던 탄압에 대해서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그리고 국가 기관이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부적절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관장이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뭐 제가 알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높이 평가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책임자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바로 당사자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앞으로 뒤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재해 전 원장이나 유병호 현 감사위원은 사과를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할 것 같고요. 법사위에 와서도 그런 걸 이제 입장을 표명할 생각이 없냐 이랬을 때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어제 감사원이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아마 조만간 이제 그런 법의 심판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나서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이 시선 집중에 나와서 그때 권익에 탄압받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출연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3년 동안 아무런 지금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이 수사 기관으로서 책임 회피고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제 감사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공수처 수사에 조금이라도 어떤 탄력을 붙일 수 있느냐, 오히려 이게 관심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감사원에서 이번에 내부에서 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세밀한 그런 위헌 위법 증거 자료가 이번 조사에서 확보를 했을 거다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이번에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직접적인 그 감사원 내부에서의 그 증거들을 공수처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다 보고요. 네. 아마 그래서 좀 더 수사가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빨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끝낸다라고 하는 게 당의 지금 계획인가요? 네.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 법은 지금 내란 사건이 이 사건도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어느 누구도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사람이 없고요.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수사와 재판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1년 동안 온 국민을, 온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중대 범죄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나선 거고요. 그래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신속하게 통과를 시키겠다. 다음 이것이 주에? 네, 본회의에서? 예, 다음 주에? 네, 그래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그 논란이 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만 뽑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이제 거기에 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네. 9명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법안을 보면 그 9명 가운데 3명의 추천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이건 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좀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외부에서 대법관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원은 법무부 장관에 있습니다. 아, 현행 그렇습니까? 법원 조직법에. 그리고 또 법관 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법관을 인사를 이제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현재 있는데요. 그 기구 안에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법원 조직법에 이런 법관들을 추천하는 데에 이미 법무부 장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권 분리 뭐 위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 그게 위헌이라면 현재 법도 위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헌이고요. 예. 그냥 이 사실상 이 법원의 외부인들이 관여하는 거 싫다. 전담재판부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할 거다. 이런 이제 법원의 직역 이기주의랄까? 그런 것에 불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추천하는 것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위헌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법 왜곡죄 있잖아요. 네. 왜곡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위법 부당하게 이용을 해서 그걸 사실과 다르게 뭐 예를 들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검사나 판사들이 법을 악용해서 사실상 법 사기죄다 저희들은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 사기. 법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 그래서 그중에서 검사와 판사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에 특히 그것을 문제 삼는 그런 근데 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과보다 네. 행위의 동기, 네. 내심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잴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증거 자체를 없는 증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그건 범죄죠. 예, 조작하거나 예. 그런 게 이제 중요 대상이 되는데요. 여태까지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사실상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검사들도 수사를 안 했고 판사들도 처벌 받지 않았고요. 잠깐만 증거 조작을 했으면 현행 법률로도 그거는 의율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상 전혀 거기에 법의 잣대를 대지 않은 게 그동안 검사와 판사들의 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관해서 명백하게 범죄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경각심을 주는 법이 법 왜곡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그럼 것 제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려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법 왜곡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는지는 실제로 그런 사상 초유의 네. 그 구속 취소 판결을 할 때에 통상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냐, 왜곡을 한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고 네. 단지 뭐 그런 이제 내면의 의사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소신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처벌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는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보도에 따르면 네. 도이치스 그러니까 수사나 이런 거를 이것도 왜곡이라고 그냥 일단 표현한다면 그거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행 그 얘기는 뭐냐면 현행 법률로도 의율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전제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뭐 공무 집행 방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네, 직권남용이라든지 다소 애매한 여기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좀 애매한 그런 규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법관과 검사들이 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그 뭐 진술 세미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사건의 증인을 회유 압박하기 위해서 증거를 사실상 조작한 그런 혐의. 이화영 네, 이런 전 부지사,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그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회유를 해서 거짓 자백을 하게 한 그런 의혹 이런 거에 이제 실제로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것은
의혹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법 왜곡죄 같은 법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이 검판사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누군가를 뭔가 기소하기 위해서 이런 증인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걸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내란 특별법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네. 정책의총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와 관련해서 그럼 정책의총이 이 안도 올라가겠네요. 네, 의총에? 올라가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이 부분 수정이나 이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 지금 이제 본회의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수정안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의원들이 이 법이 정말로 필요한 법이다 해서 당론 추인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의총 말고 지금 법원에서는 오늘 법원장 회의 한다고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전국 법관 대표 회의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조직적 대응에 나설 태세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 여지는 지금 없는 법이고요. 네. 근데 계속 재판 독립,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지금 법원이 만약 집단적으로 반발을 한다면은 네. 그 부분은 국민들이 아마 법원의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비상계엄, 위헌 위법한 그 내란의 밤 사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가장 명백한 위헌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는 침묵을 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그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엊그제 네. 오부 요인 그 오찬이 있는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 직후에 이건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명히 입장을 천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내란이 끝나고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사법부가 뒤늦게 이것은 위헌 위법이다. 그런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8.15 광복이 된 이후에 광복 전에는 그런 독립투쟁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광복이 예. 된 이후에 뒤늦게 8.16 광복 이제 광복이 됐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만세 이런 걸 외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사실 이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걸 정면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위헌 위법이고요.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가장 정확하게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고 또 실제로 그것이 위헌 위법이다 가장 먼저 외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엄혹한 그 순간에는 사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하자 뒤늦게 이거 위헌이야 했는데 그것은 진정성이 없고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 제대로 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이제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에 대해서 청산을 하려는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걸 발목 잡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 없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런 사법부의 행태는 자신들의 권익이나 이익이 침해될 때 보이는 집단 이기주의 그런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저지하고 나서는 것은 이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계엄 선포 직후에 그 사법부에서 회의는 했었잖아요. 그때 네. 회의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 밝혀진 게 있어요? 당시에 그 몇몇 언론에서 그때 이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대법원 관계자에 의하면은 이 비상계엄이 합법일 때를 가정해서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라고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내란에 동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수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실이냐 그러면은
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법원이 군사법원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조치를 협조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언론 보도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335 모였을 뿐이다. 이게 사실 좀 상식적인 답변이 아닌 거예요. 그럼 회의도 아니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은 얼버무리고 있는데요. 조사도 그 한번 부분에 제대로 안 받았네요. 대해서는 그런 예, 거에 사실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진석, 김남국 두 사람 간의 메시지. 김남국 비서관은 결국 사퇴를 했는데 문진석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전까지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소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직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내 수석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약간 난감한데요. 지금 예. 현재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뭐 예산 마무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 지금 이번 12월 달에 마무리돼야 될 중요한 사안이 많고요. 그게 지금 원내 수석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최고위원직 내려놓은 거 말씀 주셨는데 그건 이제 서울시장 네. 그 이제 출마 때문인데 그거는 좀 나중에 따로 인터뷰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